네. 암 발병 환자가 한 해에만 무려 25만 명, 약 4년 정도가 경과하면요, 광역시 하나만큼 암 환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암 환자 중 사망자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누적 숫자가 아니고요, 순수한 신규 환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4년에 100만 명, 8년 정도가 경과되면요, 200만 명, 이렇게 됩니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해서 암에 관한 특정 성질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일선병원에서 암 치료에 전반적으로 쓰여지는 고주파라고 하는 것과 온열암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관련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무한 성장하며 주변 조직을 파괴하는 존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암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생명이 닿을 때까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쭉 가다가 자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데, 이 암세포는 무한 증식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걸렸다 하면은 얘는 우리 생명이 닿아야만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얘가 굉장히 좀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원인이 크려고 옆에 있는 정상세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산소 공급도 차단하고, 면역세포 들어오는 것도 차단하고, 주변 옆에 어떠한 저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상세포가 완전히 무장 해제돼 버리죠. 그러면서 땅 따먹기 하듯이 계속적으로 퍼져가는 게 이 암입니다. 그래서 암은 지금도 의료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발한 그 자리에서만 크는 게 아니고 얘가 림프나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영기, 1기, 2기, 3기, 여러분들,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암 치료가 그럼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요. 암 치료는요, 얘가 정상세포하고 아주 비슷해요, 모습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식별이 되면은 치료가 쉬운데, 이게 비슷해요, 정상세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해서 표적 항암 치료가 어려워요. 그 치료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로 딱 구분해서 암세포만 이렇게 공격하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정상세포까지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암세포 부위를 아예 다 초토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어렵다. 구분만 하면은 선별적으로 하겠지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 반경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초토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세포 주변 환경은 단적으로 산소 부족이다. 산소가 부족한 것은 저체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요,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산소가 풍부해야만 포도당과 결합을 해서 에너지 발생을 하고요. 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발생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암세포는요. 체열이 없더라도 또 산소가 부족하더라도 아주 잘 자라는 게 이 암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세포 주변은 산소 부족이다. 그리고 주변에는 젖산을 이렇게 생성을 한다. 암세포는 강하다. 암세포는 의외로 스스로 예민해요. 아주 예민해요.
이게 예민하다는 것은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냥 얘가 막 무작정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맞춰주면 무한 정식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암세포가 예민하다는 것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안 만들면 다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암세포가 좋아하고 예민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요, 얘는 굉장히 빨리 정식하게 된다. 따라서 성장 조건이 맞으면 상당히 빨리 암세포가 정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 발병 원인 중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저체온이고요. 그 다음이 저산소.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거론되는 게 저혈류입니다. 혈류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왜 암세포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 혈액을 보면요.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등이 있죠. 그 중에도 혈류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은 무엇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백혈구 면역세포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혈류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침투한 바이러스하고 싸울 수 있는 이런 백신 운반이 더뎌진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암세포는 굉장히 예민하다. 예민하고 얘는 그런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상당히 빨리 암세포가 정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세포 정식을 좌우하는 미세 환경. 네, 우리가 관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이 정상이라고 해서 몸 전체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이제 전문적이기는 한데 아무튼 예민하다 그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암 재발은 남아있던 암이 커진 것이다. 재발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자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주파라는 온열 치료는 수술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둘 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주파라고 하는 것은 일선 병원에서 말하기를 정상세포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반면 암세포를 좀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4의 암치료로 아주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나 그 다음 수술 같은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려면요. 여러분들 암을 갖다 묶고 놔야 되잖아요. 얘가 막 커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를 꾸준히 하시면요. 얘가 더 커지는 것을 또는 확장되는 것을 조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고주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일선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경우도 정상세포를 더 건강하게, 암세포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이 더 잘 들어요. 이왕이면 똑같은 약 가지고 더 잘 듣든지 아니면 더 작은 양 가지고 암세포를 이렇게 잘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수술 전 고주파를 하시는 것을 병원에서는 권장을 많이 하고 여기에는 수술 후 암 재발은 남아있던 암이 커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수술, 항암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내 몸에 암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 자신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하려면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재바람이 왜 무섭냐 하면요. 재바람이 왜 무섭냐 하면요. 얘들은 항암이나 방사선에서도 살아남은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면 얘가 죽을까요? 살까요? 삽니다. 그래서 재발암이 무섭다는 겁니다. 재발암은 한마디로 얘는 아주 강한 놈이에요. 어지간하면 다 대치가 되지만 그 중에 1%, 2%가 살아남아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거죠. 걔가 커지는 그때는 기존의 방식 가지고 또는 기존의 어떤 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재발은 남아있던 암이 커진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따라서 아까 수술 전에 고주파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수술 후 고주파는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접근해 보면요. 암은 35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몇 도에서 무기력해진다고요? 39도에서 얘가 무기력해지고요. 42도에서 암세포가 사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온도대를 끊임없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암세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암 전이 방지를 위한 고주파 온열암 치료. 네, 암 수술 전후 고주파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암이 급속히 자라는 시기는 면역 공백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면역 기능 저하가 암 성장 촉진을 시킨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아무튼 여러분들 암이 급속히 자라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암은 항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잠복기가 있어요. 잠복기 중에 얘가 이게 무한정식은 하지만 얘가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좀 숨어 있어요. 좀 숨어 있다가 또 어떤 조건이 확보되면 좀 확 커졌다가 또 숨어 있다가 확 커졌다. 그런 것들을 반복하죠. 따라서 이게 표적 항암 치료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암은 그러한 성질이 있더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휴먼 세포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는요, 세포가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을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딱 커질 때는 잘 들어요. 근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얘가 커져야 될 때 얘를 측정을 하거든요.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그걸 특정을 하는데 얘가 방사선이나 항암이 들어올 때는 딱 휴먼 세포처럼 이렇게 딱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면역 공백기 같은 경우는 또 확 커지다. 멈췄다가 또 확 커졌다. 이러는데 이 녀석들이 굉장히 사실 똑똑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온전히 암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암제는 암을 죽이는 약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사실 항암제는요,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 아니다. 항암제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파괴하는 약이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무한 정식, 빨리빨리 정식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딱 뭔가 타이밍이 맞으면 얘가 항암제로 이게 맞는데요. 그 외에요. 얘가 휴먼 상태로 들어가면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암에 관해서 좀 특성 치료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은 어쨌든 산소 부족으로 난 대상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요. 네,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산소 농도가 낮은 세포는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월등하게 높다. 저산소 세포는 항암제와 방사선의 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암세포가 저산소에 있어서 잘 자라고 또 저산소에서도 이렇게 분열을 잘 하는데 저산소 세포 자체가 항암제와 방사성의 내성을 가지는 성질이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주파하고 암하고의 관련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신부온열과 암세포 3일 이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제4의 암 치료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혈관 확장을 이용을 한다. 정상세포와 암세포와의 차이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면요. 얘가 정상혈관이에요. 그리고 정상세포는 정상혈관 옆에 이렇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반면에 암세포는 이런데 브로콜리처럼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혈관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죠. 여기 보시면 고주파 에너지를 몸에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면요. 몸 안에서 심부체온이 세포의 분자 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암세포에서도 열이 발생을 하고 정상세포에서도 당연히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면요. 혈액에 의해서 온몸에 열이 잘 전달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얘가 열 분산이 잘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반면에 얘는 암세포는 열 분산이 잘 안 돼요. 한마디로 혈관이 막 꼬여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암세포 주변이 많이 뜨거워진다는 점을 이용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고주파 온열 치료는 정상세포에는 손상이 없다. 우리 고주파는 한 42도 정도를 맥스로 봅니다. 혈관 확장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상혈관에 딸려있는 정상세포는 이렇게 부풀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이게 잘 되는데요. 암세포는 보시면 얘가 너무 뭉쳐 있어요. 뭉쳐 있다 보니까 얘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열이 더 많이 머금게 되겠지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암 조직에 손상을 준다. 이게 대표적인 혈관 확장 이론입니다. 두 번째 고주파 신부 온열과 암세포 3일 이론 두 번째입니다. 이건 이미 1930년도에 발견한 내용이죠. 오토 아버그 박사가 밝혀낸 암세포에서 에너지 대사 작용에 대한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세포하고 정상세포의 차이를 구분을 한 게 있어요. 암세포는 어떤 해당 작용에 의해서 암세포 주변에는 젖산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발현이 됩니다. 젖산. 반면에
정상세포는 암세포에 비해서 저산이 없다. 저산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는 저산이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계란 노른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란 노른자가 예를 들어서 세포예요. 그런데 계란 노른자 옆에 뭐가 있어요? 흰자가 있잖아요. 그걸 젖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걸쭉해지면요,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뇨 환자들 보시면 어때요? 어때요? 발에 화상을 입나요? 안 입나요? 입을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어떤 열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머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 주변에 이렇게 저산이 많이 발현되고 있다. 그 내용은 전기가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또 거기에 열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암세포 주변은 이 젖산의 농도 때문에 암세포 주변은 정상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와버그 박사님 한번 이론을 봐볼게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암세포가 어떤 포자가 발생을 해요.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 몇천 개씩 미세암이 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약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암세포 군자가 발생을 한답니다. 암세포는 한마디로 정상세포가 퇴화되는 과정 중에 좀 돌연변이가 발생한 걸 우리가 암세포라고 하는데요. 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가 계속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체온 관리를 잘 하면요, 얘들은 그냥 사멸이 돼 버려요. 그런데 체온 관리를 잘못하면 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발전을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처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모여들다가 혈관 주변에 이렇게 딱 포자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요, 혈관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렇게 이온 농도가 높은 젖산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주파 에너지를 이렇게 투과를 하게 되면 여기에 열이 더 많이 머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암세포가 사멸이 되는, 이게 와버그 이론이라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암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 고주파 심부 온열과 암세포 사멸 이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조금 일반적인 것을 좀 동을 하시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름에 더우시면 에어컨 틀잖아요.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암세포도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어야 될까 봐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에어컨을 틀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암세포도 온도가 오르면 얘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냉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분열을 하려면 ATP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냉각을 시키는데 ATP를 다 활용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암세포가 분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다 소진해 버리다 보니까 얘가 커지는 게 더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전에 또 수술 전에 고주파 치료를 하시면 암세포가 더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걸 병원 일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포가 분열을 하는 데는 에너지 ATP라고 하는 게 생성돼야 되는데 이 ATP가 다 소진을 해버린 거예요. 분열을 하는데 복제 동생을 만드는데 ATP가 다 소진이 돼버렸기 때문에 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암세포가 커지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암세포를 사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첫 번째는 혈관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꼬여 있다 보니까 얘가 열이 더 많이 이렇게 머금게 되고, 두 번째는 젖산이 암세포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고 암세포가 열을 더 많이 발현하게 된다. 세 번째는 이제 냉각을 시켜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다 보니까 얘가 분열이 뜯어지거나 아니면 자리에 멈춰 있다. 그 시간을 벌어서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병원에서 사용하는 고주파 온열 항암 치료입니다. 고주파 온열의 또 다른 특장점은 여러분 NK세포가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NK세포는요, 자연살상세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열이 42도까지 올라가면 자연살상세포의 활동이 증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본 게 있어요. 대한온열의학회 논문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에게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4주간 실시한 결과 처음에는 NK세포가 4.5 정도밖에 없었대요. 4주 후에 봤더니 2000까지 올랐어요. NK세포 활성도가 2000까지 오른 게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NK세포는 500 이상을 정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활성도입니다. 활성도 500 이상을 정상으로 보는데 100 미만으로 나타날 경우 활성을 저해시키는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주파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 NK세포의 활동력 활성화가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이 정상인데 4.5면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이 4주를 했더니 2000까지 활성도가 높아졌더라. 네, 그러면은 굉장히 NK세포의 활성도가 증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이러한 면역세포 활동력이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HSP라고 하는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열충격 단백질, 한마디로 말해서 열충격 단백질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열이 오름으로 인해서 정상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충격 단백질이 발현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상세포를 보호를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열충격 단백질도 이렇게 흔히 있더라. 그런데 이 열충격 단백질은요, 림프구하고 좀 관련이 있고 NK세포, T세포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튼 열충격 단백질도 굉장히 좋아지더라라는 그런 말씀 같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했을 때 또한 효소의 활동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효소는요, 우리 몸에는, 효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효소 소화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화제, 다 이게 효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프가 되게 신기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효소의 활동 증가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요. 10도일 때, 20도일 때, 30도일 때 몸을 조금 체온을 올리게 되면요. 효소의 활동력이 증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진대사하고 관련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도를 39도, 40도까지 이렇게 우리 신부 체온을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반복하면요. 효소의 활동력이 증가가 돼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좀 신진대사라든지 이런 것을 좋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에서 또 이제 하나 짚고 가는 거, 여러분들 물을 드실 때요. 찬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을까요? 한 40도에서 47도 사이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효소의 활동력을 증가를 도와주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오히려 반감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6.5도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물을 잡수시는 게 효소의 활동력 증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한번 앞으로 적응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효소, 펩신, 펩타이제, 그런 것도 암치료제에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프로테아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효소 자체가 또 보면은 암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펩신이라는 효소는 초기 암을 또는 프로테아제도 초기 암을 공격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아제는 암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도 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암에 대한 고정을 해보고 있는데요. 전체 정리를 간단하게 다시 해보자면 앞서 여러 가지 열거된 암의 원인을 잘 숙지들 하시고요. 그에 따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즉, 저체온, 저산소, 저혈류, 이것을 탈피하는 게 우리의 우선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병행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치료 또는 그런 것에 관해서 예방을 하고 이렇게 건강에 매진하신다면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일상이요.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